잘퀴즈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2년 1월 4일입니다. 어제가 바로 연말 같은데요.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렇게 곧 1월도 지나갈 것이고요. 금방 꽃피는 봄이 옵니다. 그리고 수능날도 곧 다가옵니다. 진짜 빨리 지나가거든요. 오늘 제가 이 영상에 올릴 그 주제는요. 저는 이제 종이사전을 봐라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왜 그런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에서 설명할 때는요,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정독을 좀 해 주십사. 일부만 듣고 중간에서 잠깐 듣고는, 뭐야, 전자사전이 더 좋다는데, 이게 뻥끗 뚫린 신문 읽는 것처럼 왜곡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사전 하면요, 아마, 누구 못지않게 발매가 되자마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빨리 사준 게 아마 저일 거예요. 저희 아이들에게요. 그때만 해도요,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찾더라도 빨리 찾고 빨리 정리하고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우리 세대 때는 또 이 사전을 찾는다는 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었거든요. 그런 게 이렇게 마음속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편하다. 이렇게 해서 전자사전을 사준 다음에요. 얼마 있지 않아서 네이버에서 이제 또 사전 기능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2G폰일 때는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요.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도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전자사전을 안 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네이버로 넘어가서 그 사전을 봅니다. 자, 처음에 이제 제 아이에게 전자사전을 사줄 때는요, 뭐, 샤프니, 조금 이따 리얼딕이니, 여러 가지 나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전 기능만 있었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큰아이가 다니는 학교 전교생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아이에게 사줬는데, 기숙학교다 보니까 일주일도 못 쓰고, 잊어버렸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황당하죠. 그 학교에서 잊어버려봤자고요. 인원도 별로 안 되는데. 그런데, 한 2주 뒤에 학교 쓰레기통에서 부서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루어 짐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이사전을 줬더니 이제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사전으로 쭉 공부를 시켰는데요. 우리가 이 사전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국어나 영어는 다 언어입니다. 자, 우리가 영어는요, 이렇게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자기가 알아요. 처음 보는 거니까요. 그럼 사전을 찾아서 뜻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국어는요, 늘 접하니까 그저 늘 그냥 상상 속에서 이럴 거야 하는 개념만 가지고 가죠. 이게 끝에 가면은 비문학 독해가 어려워요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비문학 독해 빤하거든요. 우리가 신문 기사도 비문학이잖아요, 그죠? 부모님들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는 신문 기사에 이렇게 한문이 두세 개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건 의미를 정확하기 위해서 한자로 써줬는데요. 이걸 모르면은 신문 기사가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정확히 못합니다. 비문학이거든요, 이게. 이걸 지금 한문을 한글로 바꿔준 거예요, 지금은요. 한문 배척.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국어를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국어 사전을 쓰는데요. 아이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찾아본 어휘는
기억을 해야 다음에 또 그 단어가 나왔을 땐 별 걱정 없이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인식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한 찰나 이렇게 전자사전 같은 경우는요, 강원도 하면 기역, 이응, 우, 누르면 착 뜹니다. 그 단어만 쫙 떠요.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죠. 그런데 이게 그 한 찰나에 한순간에 그걸 봤다고 정확한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천재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종이사전을 쓰는 건요, 적어도 강원도를 찾는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강원도가 어디 있더라, 강원도 기억에서 찾고 뭐 하다 보면요, 적어도 강원도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단어를 읽게 됩니다. 비슷한 단어를요. 그러면 이건 뭐지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목적하는 단어 외에도 비슷한 단어를 보게 돼요. 그리고 전자사전에 한 10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죠. 자, 우리가 영어 단어를 암기를 하려고 해도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잖아요. 많은 시간을. 근데 국어라고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자사전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한 찰나에 보고 이러고 넘어가지만 다음에 그걸 활용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그 단어의 목적하는 뜻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냥 뭐 강원도 한 번 보고 쭉 찾는 애들은 드물어요. 강원도가 어디 있더라, 강원도 하면서 찾게 돼 있습니다. 그 머릿속에서 자꾸 되뇌일 때 그나마 머릿속에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단어를 한 번 봤다고 암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럼 또 찾게 돼요. 그랬을 땐 아차, 전번에 찾아본 거구나 하는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쌓여서 어휘력이 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자사전이 그 역할을 해주냐면 못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는요, 기억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나오는 전자사전보다 종이로 넘기는 이 사전이 훨씬 유리하다. 지금 현재에서 상황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아이들이 끈기가 없고요, 성질은 급하고요, 또 부모님들이 그래, 우리 아이는 사전 찾는 게, 그 종이 사전 찾는 게 싫어해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 방법 없습니다. 공부는요, 다 하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머릿속에 남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아이가 귀찮고 싫어하니까 전자사전으로 바꿔준다? 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공부는 아이 의견에 맞춰서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 의견에 들어주기 시작하면요, 공부 자체가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요, 선을 거줄 때는 거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돼! 하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 영이 서고요, 공부가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시킬 때 나하고 아이 사이가 멀어지는 게 아니냐, 그걸 많이 걱정합니다. 그러면요, 같이 사세요. 아이가 죽을 때까지 다 벌어 먹이면서 같이 사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요, 커서 성장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물의 기본 속성이에요. 그걸 끝까지 끌어안겠다고요.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적도 있었어요. 부모가 아이를 너무너무 보살피는 아이는요, 제가 이렇게 애들 공부시켜놓고 여기 창가에서 이렇게 있으면 비가 온다고 우산을 쓰고 한 어머니가 요만한 잔을 들고 옵니다. 이렇게 보약이죠. 때 맞춰서 먹이겠다고 요렇게 들고 우산 받쳐가지고 쭉
가서 아이 불러서 보양 먹여서 들여보는 거 다 좋은데요. 공부할 때만은 그러지 마세요. 그 조금이라도 강하게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이 사전, 샤프 사전이 처음 나왔을 때는 단순히 사전만 되다 보니까요. 지금은 이제 망해서 이제 사전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아이의 관심을 끌려고요. 시계 기능을 넣어요. FM, 라디오 기능도 넣고요. 시계 기능도 넣고. 좀 이따가 보면 동영상 기능까지 넣어가지고요. 이 사전을 가지고 아이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딴짓을 하죠. 그런 걸 물리치고 자기가 공부를 하는 애들은요,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극히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이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옛날 사전을 찾아요. 지금도 네이버 검색에서 들어가서 샤프 사전 찾으면요, 아주 오래된 중고 사전, 사전 기능만 있는 그 사전이 현재 신품보다 더 비싸게 팔려요. 저는요, 한때는 그걸 또 권장을 했었어요. 다른 기능이 없는 사전만 되는 기능. 그런데 그것보다는 종이로 한 사전이 훨씬 효율적이고 성취도도 뛰어나더라.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은 내 아이한테는 종이 사전을 권해줘라. 권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이행을 시켜주세요.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조금 제가 종이 사전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를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제가 뭐 사전 나오는 출판사하고 무슨 한 권 팔아먹으면 뭐 로얄티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기준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활자가 큰 거. 아이들이 찾기 쉬워. 그나마 사전을 이렇게 봤을 때 기억이 어디쯤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손톱 모양으로 파져서 보이게끔 그런 편리성은 좀 있는 사전이 좋더라. 그래서 그런 사전을 권하는 거죠. 자,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너 학교에서 사전 가지고 온 친구 본 적이 있냐? 그러면 100이면 100명 한 명도 못 봤대요. 그러면 회심의 미소를 지으세요. 내 아이 주변에는 그렇게 잘한다는 애들도 원하는 대학 가는 애들은 극히 드물다. 내 아이는 지금부터 사전으로 해서 내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제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전편에서도 예고를 했었지만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모든 교과 과정을 이 어머니표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컨텐츠를 멤버십으로 만들어 드리겠다 이제 그랬는데요. 이제 거의 됩니다. 거의 이제 기본 틀이 잡혔기 때문에 곧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현재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시고 그렇지만 밖에서 나가서 활동하는 아이들은 더 무섭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엄마표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이 자기 의지 없이 막 나대는 미취학에서부터 초등학교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용기를 내셔서 어머니표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도 더 스피드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잡히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점은 장담을 할 수 있는 게 저한테 커리 받아서 엄마표를 확실하게 하는 거는요. 그런 애들은 거의 모든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전교 1, 2등 합니다. 그만큼 엄마표가 제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엄마표가 그만큼 위대합니다. 이거는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고요. 기억에서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표만큼 좋은 게 없다. 저는 그런데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자신이 없으면요. 쉬운 일은 없습니다. 사실 엄마가 개인적인 시간 내주기가 쉽지는 않죠. 엄마도 엄마의 일이 있지만요. 그렇지만은 이런 난세에
아이를 잘 보살펴서 훗날 흐뭇하고 뒤돌아볼 때마다 보람찬 생을 보냈다 하는 느낌을 받으시려면 엄마표를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득이 된다. 이 점을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자,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